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시작 전에 오늘자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만 0.17% 소폭의 상승세 이끌어내면서 2,973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0.66% 하락한 가운데 991.87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지었네요.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 기관과 외국인, 특히나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1,521억 원 물량 담았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47억 원 물량 담았습니다. 개인 1,679억 원 매도 우위 보이면서 오늘장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실게요. 네, 코스닥 수급 상황입니다. 개인의 매수세가 돋보였습니다. 3,741억 원 물량 담았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 더 많은 팔자세 보였습니다. 2,588억 원, 기관은 1,214억 원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신강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월요일마다 네네네. 보니까 지난 주말 어떻게 지냈는지를 안 묻고 갈 수가 없어요. 지난 주말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주말에 다른 일들이 있어서요. 또 다른 사업하는 게 있어서 주말에 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좀 일 열심히 했습니다. 사업차 바빴다라는 네네. 이야기신데 네. 이 국내 증시나 미국 증시 상황이 지난 주말은 좀 어땠나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난 주말에 이제 나스닥 네. 위주로 좀 하락이 조금 심하게 나와서 아마 다른 여러분들이 좀 걱정을 했을 텐데 제가 채팅방에다가 그렇게 크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걸 한번 남긴 적이 있고요. 네. 일단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한 0.1% 정도밖에 하락을 안 했고 이게 S&P 같은 경우 한 0.8% 정도 하락을 하긴 했지만 나스닥이 한 2% 정도 하락을 하면서 네. 또 주말에 이제 코인이 급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코인이 급락을 하면서 다들 좀 이게 코인이 왜 이렇게 떨어지지 하는 그런 어떤 순간에 이제 왜 떨어지는지 이유가 안 나와서 혹시나 이게 이제 위험 자산 중에서 코인부터 무너지나 주식 같은 경우도 그래서 네. 나스닥이 조금 하락이 깊다 보니까 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걱정했던 그런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미증시나 이 코인 같은 경우가 먼저 좀 하락을 한 부분이라서 오늘장 우리나라 시장 어땠을까 많이들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네.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듭니다. 조금 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장 한줄평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톡방 상황 살짝 살펴보기 전에 노란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가 있어요. 0690-643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톡방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현님께서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저희도 잘 부탁드려요. 이현님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내 주식 잘 가고 있나 궁금한 종목이 있는데 라고 하신다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9시까지 전문가님께서 실시간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코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증시를 보고 전문가님께서는 이러한 한 줄 평을 남겨주셨습니다. 주식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조금 이렇게 투자자분들의 멘탈을 잡기 위한 명언 같은 그런 한 줄 평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한 줄 평을 남겨주셨을까요? 네, 요즘에 주식시장에 걱정이 참 많죠. 네. 걱정이 많아요. 오미크론이 조금 오미크론 변이가
좀 이제 전염력이 강하고 그 부분이 이제 뭐 한 2주 있다가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기사들이 뭐 조금씩 흘러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오미크론 그 변이로 인한 이제 시장의 그런 어떤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그 파월이 좀 약간 발언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연임이 되고 나서부터 좀 매파적으로 좀 많이 태도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테이퍼링이 좀 더 가속화되는 거 아닌가. 이제 6월 달 정도에 끝내기로 했던 그 테이퍼링의 그런 종료 시점을 좀 땡기면서 이제 그거를 땡기면 또 자연히 따라오는 그런 어떤 금리 인상 시기가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6월 달부터 뭐 9월 달까지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할 때 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좀 더 당겨서 이제 금리 인상을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긴축에 대한 이슈도 좀 시장에서 걱정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미국 부채 한도 상향 이슈가 이제 예전에 한 달 전에 있었었는데 그게 이제 12월 3일로 이제 미뤄지고 옐런이 이제 12월 15일 정도까지로 이제 그 기한을 미뤄놨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미국이 뭐 디폴트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 또 중국의 그런 홍다 이슈도 예전에 한번 나왔다가 시장에서 굉장히 좀 놀래는 어떤 그런 상황의 이슈였는데 그게 좀 들어갔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또 불거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주말에도 이제 뉴스 나온 걸 보니까 네. 홍다의 그 회장이 이제 그 중국 당국에 불려가서 뭐 혼났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나라에서 뭐 개입을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고 네. 또 이제 뭐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한다고 뭐 침공한다고 맞습니다. 또 병력을 네. 뭐 주둔시키고 병력, 있다라고 네. 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경고를 하고 네. 계속 그러고 있는 와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참 악재가 굉장히 많아요. 악재가 네.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막상 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이 시장을 뭐 지금 급락시킬 것이냐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면은 지금 시장에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은 지금 오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러게요. 네, 미국 네. 시장이 이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오늘 뭐 급락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친구들도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월요일부터 시장 폭락하는 거 아니냐. 네, 뭐 저도 다른 어떤 두렵더라고요. 네, 네. 전문가가 뭐 시장이 폭락한다고 했다. 막 그래서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고 얘기하긴 했는데 일단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 항상 걱정으로 좀 산재가 돼 있죠. 근데 일단은 큰 그림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종료하는 그러니까 테이퍼링 종료, 테이퍼링 가속화, 금리 인상의 시기를 앞당기는 거, 뭐 인플레이션,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뭐 오미크론 변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슈들의 모든 것들을 시장에서는 어떤 그 항상 어떤 힘으로 그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이 나온다는 건 그런 게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좀 가속화하고 금리 인상을 땡기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이제 시장의 어떤 그런 뭐 무너짐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킬까봐 그 전에 그런 대책으로 이제는 테이퍼링을 조금 돈을 푸는 걸 좀 그만해야 되겠다. 언젠간 해야 될 이슈였고 그리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봐서 경기가 계속 괜찮고 그러면 좀 금리를 인상해서 시중에 있는 돈을 조금 흡수를 해야 되겠다. 근데 예전에도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을 보면은 금리를 낮출 때는 막 과감하게 막 낮추죠. 그때 네. 코로나 터졌을 때 막 금리를 뭐 1% 낮추고 막 2%를 한 번에 낮추고 막 이렇게 낮추는데 올릴 때는 찔끔찔끔 올리죠. 그러니까 0.25%씩 뭐 25bp씩 이렇게 올리면서 시장의 상황을 좀 보면서 관찰하면서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잘 갈 수 있게끔 그런 과정 속에서 약간 진통이 있죠. 예전에도 보면 금리 인상을 하는 시점에서 금리를 인상한다,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할 때 시장이 휘청거리긴 했지만 막상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지니까 다시 또 금리를 다시 낮추고 어느 정도까지 올렸다가 다시 낮추고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뭔가를 항상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죠. 그 힘이 시장을 잘 통제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시장을 통제하는 거를 벗어나느냐. 벗어나면 뭐 주가는 급락하고 여러 가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올까 봐 다들 걱정을 하죠. 근데 뭐 인간의 힘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파월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그런 어떤 매파적인 발언을 했을 때 여러 가지의 수를 계산해서 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소로스가 영란은행을 공격할 때 영란은행이 괜찮다고 했죠. 소로스한테 우리는 괜찮은데 뭐 허튼 짓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소로스가 이겼죠. 소로스가 그 부분을 이겼죠. 그러니까 파월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괜찮다 하면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까 함부로 뭐 덤비려고 하지 마 이런 식의 어떤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좀 작심하고 어쨌든 근데 굉장히 이렇게 좀
똑똑하다고 좀 여러 가지 수를 생각하고 하는 게 보이는 게 상원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그 다음날 또 하원에서 연설이 있으니까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첫날에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죠. 강하게 얘기를 하고선 둘째 날에는 이제 조금 시장을 수습하는 어떤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그 파월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그 인플레이션 쪽으로 배팅하는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일단 나는 언제든지 금리를 올릴 수 있고 땡길 수 있고 그 상황을 봐서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니네가 그런 어떤 부분을 하지 마라. 이런 부분에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파월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그 공급망의 이슈 때문에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파월은 좀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망의 이슈를 좀 해결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좀 잦아들 텐데 그 부분을 이용해서 인플레이션 쪽으로 좀 뭐 투자 뭐 상품 가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투기가 붙으면 이게 좀 감당이 안 되고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나는 그것들을 보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어떤 현상이 나오면 언제든지 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좀 약간 매파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그걸로 인해서 저는 금리 인상이 앞당겨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냥 그럴 듯한 어떤 뉘앙스의 어떤 그런 부분에 발언을 해서 시장을 좀 진정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함부로 이제 그런 베팅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실질적인 금리 인상은 천천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지금의 어떤 그런 불안한 부분들이 계속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불안한 그런 어떤 마음 속에서 주식은 그런 벽을 타고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볼 때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 코스피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요. 일단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이 하단을 이탈하면서 그 언론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2,700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또 그렇게 이탈을 시키고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공포에 이제 좀 있을 때 시장은 반등을 이렇게 하죠. 반등을 하면 반등을 할 때도 오늘의 모습을 보거나 어제의 모습을 봐도 계속 장 초반에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그거를 밀고 올리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양봉으로 끝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등이 나올 때 장중에 조정이 나오고 이렇게 내려서 조정을 주기보다는 장중에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 종목들이 약간 리밸런싱 된다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그 메타버스라든지 게임주라든지 이렇게 많이 올랐던 2차전지 소재라든지 그런 게 지금 못 가고 있고 이게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 외국인이나 그런 기관들의 어떤 흐름들도 지금 뭐 코스피나 뭐 그런 주식들을 과감하게 팔기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지금 오늘의 상황도 한번 보시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오늘도 코스피를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았지만 코스닥은 지금 매도가 굉장히 크죠. 2,500억, 1,200억 이렇게 매도가 크지만 코스피 쪽으로 지금 대형주 쪽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죠. 이 대형주들이 코스닥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뭐 경기 민감 관련된 어떤 그런 종목들이 실적에 비해서 좀 많이 내렸고 최근 들어서 이제 그래서 리포트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너무 빠졌다, 너무 과도하다, 피크아웃 논란이 있긴 하지만 너무 빠졌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좀 대형주 위주로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는 여기가 이탈하고 나서 오르면 다시 여기 보여드린 3,050선 정도 되면 좀 3,000선부터 좀 약간 부담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 구간에 도달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밑에서 잘 산 자금이 있다면 여기서는 한번 팔아주는 게 맞긴 하죠. 하지만 다 팔고 보기보다는 이후 상황들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이후 상황들을 좀 지켜보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매수 동향들을 보면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가 지금 코스피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한 3,000선 이상에서는 좀 매도를 했고 3,200부터 3,000선까지는 조금 약간 매도를 했고요. 매도가 크게 나왔고 3,000선 이하로 이제 이탈했을 때는 지금 코스피 위주로 쭉 사고 있죠. 그러니까 장중에 흔들림이 좀 있긴 했지만 중간중간에 보시면 크게 판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크게 팔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회를 보면서 사들이고 있는데 주가만 막 이렇게 70포인트, 27포인트, 43포인트 이렇게 막 빠졌죠. 이때도 외국인들은 크게 내던지지 않았어요. 크게 내던지지 않았는데 이제 기관 쪽에서 이제 이런 금융 투자, 이런 단기적인 성향의 어떤 자금들의 매도가 크게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빠졌을 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크게 매도하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000선 밑에서는 계속적으로 담아주고 있는 거기서 이제 대형주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그런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요즘에는 이제 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매수가 붙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반등하는 와중에 조금 흔들리면 요 선 정도가 목표라고 지금 아직 이제 한 많이 올라오는 바람에 지금 2,973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한 3,000선 부근부터 한 3,050선 부근까지 여기를 어떻게 소화하느냐. 여기를 만약에 돌파하고 나서 다시 눌린다면 좀 더 상승 여력이 다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구간에서 무조건 이제 너무 걱정하고 이게 올라왔다가 막 폭락하고 이런 부분의 요소들은 여러 가지 이제 좀 악재들이 있긴 하지만 이미 시장은 다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 시장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슈들은 걱정들은 좀 지워버리자. 그냥 그건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너무 걱정을 해서 주가가 올라오는데도 혼자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기보다는 일단 3,000선 이상 올라왔을 때 여기서 앞전처럼 다시 눌리느냐 아니면은 그대로 가느냐 그 부분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상승하는 힘을 보면은 이 앞전보다는 그래도 좀 센 편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네. 좀 세게 올라오고 있고 네. 미국 시장이 이 와중에 금요일 날 급락하는 상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그 전에도 며칠 전에도 미국 시장이 급락이 이 앞전에서 미국 시장이 오를 때 우리나라가 먼저 내려온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네. 일단 미국 시장이 지금 시점에서 조정을 받고 하는 그런 와중 속에서 우리나라 시장 계속적으로 밀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 시장이 올라갈 때 우리나라 시장이 갈 것 같다라고 해서 샀던 그런 자금들이 미국 시장이 다시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이 나올 때 우리나라 시장하고 조금 약간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너무 초점을 둬서 너무 빨리 팔고 하기보다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피보다는 추세가 원래 더 좋았었는데 코스피보다 추세가 많이 내려오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이 저점을 이탈하고 바로 살리면서 지금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000선, 1,010선 요 정도까지 반등을 주고 나면 좀 약간 힘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올 때도 보면 개별 종목들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많이 깨지고 있고 이제 대형주 위주로 좀 약간 지수만 끌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코스닥 종목이 코스피보다 지금 매매하기가 더 힘들어요. 더 힘드니까 가급적이면 일단 뭐 자금이 있다면 코스피 쪽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 지금은 볼 필요가 있고 일단은 너무 그 시장에 너무 그렇게 걱정을 하기보다는 그냥 결국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그래서 이제 그 파월이나 이런 그런 어떤 부분들을 통제하는 그 영역을 제대로 잘 이 시장을 잘 끌고 가고 운전하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거를 실패하느냐 그런 구간에 있고 항상 그런 부분들을 항상 걱정하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항상 그런 문제에 그 지금까지는 항상 잘 해결을 했어요. 지금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물론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오르고 이제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기업의 실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지고 상황이 다 안정화됐을 때는 좀 시장의 그런 운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래도 내려놓을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은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고 하는 게 시장에 여러 사람들이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운전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아직까지 그거를 꽉 붙잡고 있어야지 핸들을 그거를 좀 여유 있게 아직은 좀 내려놓을 때가 아니다. 결국에 바꿔서 얘기하면 이 주식시장 자체의 하락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은 그렇게 용인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어떤 정책이라도 계속적으로 쓰면서 계속적으로 뭔가에 제초를 하면서 이 주식시장 자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지금 상황이 쉽게 그렇게 주가가 무너지거나 하지 않는다. 그런 주가가 이렇게 무너지거나 할 때는 그런 걸 좀 내려놨을 때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시장은 계속적으로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고 아직도 오미크론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폐쇄한 부분, 봉쇄한 부분 그리고 뭐 업종별로 뭐 안 좋은 부분들 그런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시장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자 할 때 시장의 그런 어떤 혼선이나 그런 게 오지 않게끔 하려고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고 뭐 그런 거를 말로 그냥 립 서비스로 해서 나중에 벌어질 일들을 조금 수습하려고 하는데 그 주식 시장에서는 그 순간 얘기한 부분에 계속 변동성이 나오면서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약간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여러 가지 위험한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뭐 주식을 다 팔고 뭐 도망가자 뭐 이런 상황은 아직까지 아니다. 결국에는 그런 제때 해야 되는 그런 조치들을 잘 하면서 시장이 혼란스럽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런 혼란을 만들고 싶어서 테이퍼링을 하거나 금리 인상을 하거나 할 게 목적 자체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목적에 맞게 시장의 흐름은 잘 진행될 거라고 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좀 용기를 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악재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빠르게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관망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도 남겨주신 가운데, 네, 오늘장 한 줄 평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듣고 다음 종목 클래스 코너를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식왕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또 지난주에 토요일인가요? 코인이 급락을 하는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네네. 20% 넘게 하락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위축이 됐고 위험한 자산부터 빠지고 있다, 하락 장세가 온다라고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제가 앵커님하고 가끔 이렇게 네. 얘기를 할 때 앵커님께서 코인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네, 저도 코인을 투자하는 주말에 투자자로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예, 당황하셨을 네. 텐데 네.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찰리 먼거가 이제 비트코인을 네.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뭐 이제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주가나 뭐 코인이나 이런 투자 상품들이 빠지고 나면 그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 이유를 자꾸 찾게 되죠. 그렇죠. 예, 찾게 되고 뭐 찾아보니까 찰리 먼거가 그런 말을 했다. 찰리 먼거가 이제 그 워렌 버핏의 이제 그 버크셔 회사의 이제 2인자죠. 옛날에 네. 어렸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같이 그런 것들을 했던 되게 저명한 사람인데 네. 워렌 버핏 쪽은 사실 그 코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번에 주주총회를 할 때도 이제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는 그런 쪽의 부정적인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했었고요. 원래 예전에는 그런 저명한 인사들이 많은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코인 쪽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다가 입장을 좀 많이 선회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워렌 버핏이나 이제 찰리 먼거 쪽은 아직도 코인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 건데요. 일단은 네. 기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그 비트코인 선물이 이제 승인이 되면서 이제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네. 상방과 하방을 다 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쪽의 이제 상품이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이제 정고점을 넘어서 또 한 번 이제 쌍봉을 만들고 정고점 부분까지 오다 보니까 이게 선물 시장이 열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게 상방 하방이 양쪽이 다 배팅이 되니까 이제 적정한 자리에서 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크게 나온 거죠. 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웩도독이라고 하죠. 웩도독.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그러니까 선물 시장이 흔들리면서 그 현물 시장에서 매도가 쏟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토요일 날 오후장에 이제 저도 그냥 우연히 봤는데 갑자기 그냥 순간 급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그런 어떤 선물 쪽의 흐름 때문에 급락이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이 지점에서 지금 현재 그 매도 포지션으로 굉장히 큰 자금이 배팅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심리적으로 좀 약간 무너졌다고 하죠. 예,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고 그리고 나서 지금 저점을 확인해서 저가 매수로 아래 꼬리를 들긴 했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도 그 심리가 지금 돌아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오늘도 지금 한 4% 정도 하락을 하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이렇게 추세를 기술적으로 보면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사실 기술적으로밖에 매매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 뭐 엘살바도르라든지 뭐 그런 어떤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기축통화로 쓴다고 하면서 좀 약간 비트코인이 이 밑에서부터 좀 그런 여러한 재료로 인해서 이제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재료들이 이제 좀 다 식어가고 하면서 이제 정고점 부근에서 쌍봉을 만들면서 지금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흐름에 있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 이 앞전에도 한번 보시면 여기를 찍고 다시 반등이 나왔죠. 근데 여기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못 팔면 어떻게 됐나요? 여기서 못 팔면 완전 그냥 밑으로 다이빙하죠, 이렇게. 그렇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래도 운이 좋게 이게 여기서 살린 것도 굉장히 신기해요. 이게 살릴 수 있는 모양이 아닌데 이게 사실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어떤 큰 재료나 어떤 큰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도 크게 늘지 않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어떤 이 모습들이 굉장히 좀 신기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신기했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이 뒤에 걸 안 본다면 이게 이렇게 계속 흘러내려가면서 시간 조정을 계속적으로 주는 게 사실 좀 더 합리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거래량도 없이 이렇게 돌린다는 게 밑에도 보시면은 지금 이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거래량이 없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쌍봉까지 다시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내려오는데 이 지점에서 보듯이 이 지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겠죠. 예, 기술적으로. 반등이 있긴 하겠지만 이 반등의 이 어깨에서 팔지 못하면 이 다음 구간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어떤 이런 알트코인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가상화폐들이 이 시장이 뭐 망하거나 저는 이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뭐 없던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그런 어떤 쪽에 그런 어떤 개발들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뭐 게임 같은 경우도 뭐 게임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게 뭐 만들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그냥 어디 회사에 그냥 뭐 신세계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어디 백화점에 상품을 사면 포인트를 쌓아줬죠. 근데 포인트를 쌓아준 거를 그 포인트들이 그 코인으로 바뀌면서 그 코인으로 다시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야놀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까 기사를 보니까 야놀자에서 쓴 부분들이 코인이 되고 그 코인을 다시 밀크 코인으로 바꿀 수 있고 그 밀크 코인은 또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기업들이 갖고 있던 그런 포인트들이나 이런 거를 그 기업에서만 쓸 수 있게 했었는데 근데 그 기업에 쌓은 포인트를 이 NFT 시장에 상장을 시킨 다음에 이 포인트를 현금화도 할 수 있고 다른 기업에서 또 제휴를 해갖고 또 그 기업에 쓸 수 있는 예, 이 밀크 코인으로 뭐 인터파크에서 결제를 할 수 있고 야놀자에서 썼던 포인트 그러니까 비용을 써서 포인트가 쌓였던 거를 이 밀크 코인으로 바꿔서 다시 인터파크에서 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의 구조들이 만들어지는 거는 참 재밌는 현상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모든 시장이 그러하듯이 그런 게 이제 자리를 잡으려면 이제 기대감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나서 어느 수준까지 이제 적정한 가격대가 형성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IT 버블이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였고 뭐 바이오도 그랬죠. 바이오도 최근 들어서야 막 각광받았지만 10년 전 막 15년 전에는 바이오 주식들이 코인처럼 난리였어요. 이렇게 그냥 뭐만 한다 그러면 올라갔다가 결국에 실적이 내는 회사들이 나중에는 이제 올라가긴 했지만 그 와중에 수많은 회사들이 없어지고 그런 자리를 잡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래서 코인도 지금 약간 춘추전국 시대처럼 약간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는 건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갈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코인도 뭐 하루 이틀 1년 내로 뭐 없어질 시장도 아니고 너무 이제 이 부분에서 트레이딩을 하기보다는 그런 큰 그림에서 나중에는 어떤 부분에 쓰여질 거고 그런 부분에 좀 투자를 하거나 할 때 너무 그렇게 그 과도하게 이제 올라가 있는 부분에서 좀 잡기보다는 좀 천천히 시장을 보면서 뭐 기회를 줄 때까지 조금 저도 코인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사고 싶은데 네. 일단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들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앞전에 이런 반등이 나왔을 때 일단은 기술적으로 여기서 60에서 이 녹색선이 보이잖아요. 네. 녹색선에 맞고 다시 떨어지면서 이렇게 크게 또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도 지금 녹색선이 지금 구부러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향으로 구부러지려고 하는데 이게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앞전처럼 다시 맞으면 다시 기술적으로 밑으로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약간 비트코인 심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다시 반등을 준다고 했을 때 또 거기서 안 좋은 악재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시장은 그걸 굉장히 안 좋게 해석하면서 밑으로 크게 하락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하시고 코인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시고요. 지금 어설프게 좀 내려왔다고 해서 지금 저가 매수로 가담하기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코인보다는 좀 안정적인 주식이 낫지 않나.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 많이 내려왔으니까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투자 상품이 뭐 코인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주식들 중에서 조금 과도하게 많이 내려와 있는 경기 민감주, 뭐 대형주 이쪽으로 좀 보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주식이나 이런 투자 상품들의 원리가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는 매일매일 변하지 않죠. 기업의 가치는 매일매일 변하지 않아요. 주가는 매일매일 변동하죠. 주가는 매일매일 변동해요. 기업의 가치가 서서히 올라가면 그 주가가 이 기업의 가치 위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죠.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그럼 주식을 언제 사야 되냐? 이 기업의 큰 가치의 흐름을 보면서 뒤서거니 할 때를 사야 되겠죠. 앞서거니로 올라가면 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코인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그런 걸 보는 건데 코인의 흐름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갈 때
이 코인의 적정 가치를 알 수 없다는 게 굉장히 함정이긴 한데요. 지금 어쨌든 역사적인 고점에서 토요일 날 처음으로 밑으로 크게 내렸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주면서 그 부분의 격차를 줄인다고 하면 다시 밑으로 갈 확률이 많다. 그래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도 지금 경기민감주나 게임주나 이런 걸 두 개를 크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게임주가 NFT의 그런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서 오늘 내일 모레 당장 그렇게 매출이 크게 증가하진 않겠죠. 하지만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는 속도보다 주가의 상승 속도가 너무 빨랐거든요. 너무 빨랐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다시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게 이제 적정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빼기를 당하겠죠. 갑자기 어떤 부분의 호재 때문에 더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더하기를 너무 많이 했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2+2가 4잖아요. 주식시장에서는 2+2가 600이 2예요. 예. 2+2가 4라면 적정 가치가 4라면 6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빼기 2를 당하죠.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2+2는 600이 3+1이죠. 예. 올라갈 때 6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 4에서 멈추지 않고 3까지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 다시 플러스 1을 하죠. 그러면서 4를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주 같은 경우에 지금 상황에서 2+2, 6에 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빼기 3을 당하거나 빼기 2를 당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항상 빼기를 당할 때 그때 이제 들어가시는 그 부분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게 욕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경기민감주 같은 경우는 반대로 얘기하면 602가 4가 돼야 되는데 602가 3+1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경기민감주 같은 경우도 4까지 내려오지 않고 3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정 가치를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지난번에 제가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좀 하락에 당당하게 맞서야 될 때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말씀들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막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려오고 있는 그 많이 빼기를 당했던 그런 경기 민감주의 그 하락에 있는 종목들을 좀 과감하게 좀 맞서보자. 그거는 지금 잡아봐야 어차피 더 눌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눌리지 않는다. 거기서 이미 벌써 반토막 난 주식들이 뭐 대한유화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 시간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차라리 대한유화를 해라. 그러니까 대한유화가 40만 원에서 20만 원, 16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그걸 산다 한들 얼마나 더 빠질까. 차라리 그냥 그걸 사서 하락한 걸 사서 그냥 그걸 가지고 버티는 게 낫지 막 올라가는 그런 게임주나 이런 메타버스나 이런 NFT 관련주에 접근하지 말자. 그냥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 코인 같은 경우도 좀 빼기를 당해야 되니까 지금은 반등을 주면 조금 이제 빠져나가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반등이 나와서 그 60일선에 부딪히면은 밑으로 하락하는 그 하락폭이 빼기 2, 빼기 3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되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서 좀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그런 보수적인 자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코인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코인 지금 조금 빼기를 당해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오히려 주식의 이제 저가 매수로 경기 민감주를 담아가자라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여기까지 종목 클래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종목 클래스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첫 번째 종목은요. 파트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G 라우터 사업 호조로 내년 실적 전망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9% 상승을 했고요. 12,300원의 종가 마감 지었습니다. 장 초반 11,400원이었던 시초가가 12,350원 고점을 찍어내고요. 고점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파트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래프 장 초반부터 급등을 해서 상승을 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파트론이 이제 카메라 관련주죠. 카메라 네. 관련주고 이 삼성전자하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는 사업 파트너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 폴더블 폰이라든지 뭐 그 갤럭시 워치라든지 그런 쪽에 매출이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일단 회사의 그런 어떤 상황들은 좀 괜찮죠. 항상 실적이나 이런 꾸준히 안정적이고요. 시가총액 지금 한 6,700억 정도 수준인데요. 1년 동안 쉬었어요. 좀 많이 쉬었고 많이 쉬었는데 쉬고 난 상태에서 반등이 좀 예사롭지 않죠. 옛날에 네. 지금 이 종목들을 보면 이 파트론도 반등이 좀 예사롭지 않고요. 이런 종목이 이제 반도체 쪽인 주성 엔지니어링 종목이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반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파트론 같은 경우도 수급도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기본적으로 탄탄한 회사고 이 카메라라는 게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대할 게 되게 많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수급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지금 밑에서부터 외국인이랑 이게 올라왔던 이유가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서 올린 거죠. 네. 외국인과 기관들이. 근데 이 앞전에도 이게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그런 핸드폰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이 파트론이 좀 소외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카메라 모듈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계속 소외되면서 주가가 안 갔거든요. 안 가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이제 움직이고 있죠. 갑자기 수급이 막 몰리고 있어요. 요즘에 카메라 주식들 중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죠. 네, 맞습니다. LG 제가 이노텍. 카메라 관련된 그런 어떤 종목들을 조금 눈여겨서 보고 있어요. 이게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뭐 AR, VR 뭐 이런 어떤 카메라 렌즈 뭐 이런 게 중요하죠. 앞으로 열릴 그런 자율주행 시대에도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라이다와 마찬가지로 이제 네. 카메라의 그런 어떤 성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점점 그런 카메라의 중요성들이 여러 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약간 강점을 가진 회사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꾸준히 안정적인 그런 매출처가 삼성전자 쪽에 분명히 있고,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도 흐름이 굉장히 괜찮고요. 지금 주봉을 봐도 그렇고, 지금 이제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초입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흐름이 괜찮아서 일단 월봉이죠. 월봉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여기가 좀 박스권이긴 한데 지금 올라오는 힘을 봤을 때는 이 박스권을 쉽게 돌파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 무난하게 한 15,000원에서 17,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주가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 대형주의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좀 강력한 중소형주의 흐름들 중에서 지금 이 파트론이 조금 돋보인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올라가는 패턴 자체가 크게 조정 없이 가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장중에 조정받고 밑으로 크게 내리지 않으면서 그냥 장중에 조정받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네. 내일도 만약에 이게 장중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하면 현금이 있으면은 일단은 담아놓고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건 조정 나올 때 기다리면 못 사고요. 그냥 이렇게 앞전에 나왔던 것처럼 올라가다 윗꼬리 맞고 이렇게 장중에 조정받는 걸로 그냥 대신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정이 그렇게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네, 오늘도 그냥 조정이 없었는데요. 네, 어떻게 그냥 보면. 조금 네. 나눠서 조금 적극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지 않나. 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파트론에 대한 이야기, 차트 좋고 수급 좋다라고 이야기를 나눠주시면서 오히려 조정받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 장중에 또 수급을 보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자화전자입니다. 자화전자도 이 스마트폰 핵심 부품으로서 또 관련주로 상승을 했는데요. 폴디드줌 부각의 관련주로 상승을 했다고 해요. 2%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자화전자도 앞서 말했던 종목 파트론과 비슷하게 이 갤럭시 부품주로 오늘 폴더블 폰이 강세였어요. 어떻게 네. 보세요? 자화전자도 지금 근 1년간 지금 계속적으로 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 시장의 조정이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뭐 10월 달이 너무 힘들었다, 뭐 몇 월 달이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알게 모르게 이 지금 시장 자체가 1년간 조정이에요. 1년간 조정. 지금 보시면 네. 이 앞전부터 1년 동안 쉬고 있어요. 1년 동안. 1년 동안 내려온 시장이에요. 그래서 네. 1년 동안 조정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 조정 구간 안에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하락한 건 6월 달부터 이제 6월 달 고점으로 찍고 지금 하락한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개별 종목들도 같이 1년 동안 이렇게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하고 관련이 돼 있는 실적에 관련된 종목들, 그런 부분들, 어떤 종목은 이렇게 갇혀 있고 어떤 종목은 흘러내린 거고, 피크아웃 논란이 있거나 이슈가 있으면 흘러내렸고, 이런 종목들은 버틴 거죠. 그래서 버텨준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애플이 LG 이노텍에서 이제 자율주행 차를 만들 때 LG 이노텍에서 카메라를 공급받을 확률이 이제 굉장히 높다 해서 이제 LG 이노텍이 굉장히 세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이 회사는 이제 가장 강점은 이제 요즘에는 핸드폰 그런 손떨림 방지 장치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애플에서 지난 6월 달에도 이제 애플에서 이 자화전자 공장 실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손떨림 방지 장치를 애플에서 이제 아이폰에 그런 탑재를 할 때 자화전자 제품을 쓰려고 한번 실사를 한 적이 있고요. 일단은 요즘에 이제 LG 이노텍이 굉장히 핫한데 LG 이노텍이 쓰는 폴디드 카메라에 관련된 액추에이터 특허를 이 자화전자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자화전자도 지금 흐름 자체가 이 자화전자는 수급 쪽인 어떤 부분에서 이제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조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투신 쪽에서 좀 강하게 매수를 하고 연기금에서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조금 시장에서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 중에 좀 강한 종목이에요. 마찬가지 파트론이랑 마찬가지로 좀 약간 강한 종목이고 흐름이나 이런 게 지금 옆으로 기면서 이렇게 수렴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렇게 수렴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힘이 모였을 때 이게 위로 갈 것이냐 밑으로 갈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 앞에 큰 흐름을 보면 보통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수렴한 종목은 이렇게 오를 확률이 많고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수렴하면 이렇게 내려갈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좀 수렴하고 나서 위로 조금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좀 보이는 종목이고요. 약간 이제 그런 어떤 시장의 업황에 따라서 이렇게 위아래의 그런 상승이나 이런 하락의 폭이 굉장히 큰 약간 5G 관련된 종목들처럼 이렇게 큰 어떤 이런 흐름인데 2024년도, 2023년도 뭐 그런 부분들을 지나면서 이제 카메라의 그런 어떤 부분의 중요성이 조금 생긴다면 지금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이제 중소형주를 붙어 본다고 하면 이 카메라 쪽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파트론, 뭐 자화전자 뭐 이런 것들이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카메라 관련주로 자화전자와 파트론에 대해서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유비벨록스입니다. 유비벨록스 토스뱅크 카드 고급 계약을 통한 신규 수주에 오늘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 종가 10% 상승하면서 15,800원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장초만 14,250원이었던 시초가가 15,900원까지 우뚝 섰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탔고요. 크게 조정받지 않는 장중의 모습이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너무 좋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매출이 한 2,000억 정도 되고 지금 일단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3분기 만에 작년 이제 그 영업이익이랑 거의 비슷하게 이제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당기 순이익은 벌써 작년 1년 동안의 농사를 지금 3개월, 그러니까 3분기 만에 다 이제 농사를 졌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으로 조금 약간 그 시장에 주목을 받는 회사죠. 예, 자율주행으로 좀 주목을 받는 회사고 자회사가 이제 팅크웨어라고 흔히 이제 네.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으로 알고 계시는 네. 예, 그 팅크웨어를 자회사로 갖고 있죠. 그래서 오늘 팅크웨어의 주가의 흐름도 괜찮았고요. 오늘 네.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조금 예사롭지 않았어요. 큰 종목들이 아직 움직이진 않았지만 이런 작은 종목들이 지금 먼저 움직이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자리를 보시면 좀 매물대에 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락 추세를 지금 큰 그림에서 하락 추세를 벗겨내면서 일단은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승 초반부에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실적도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고요. 수급도 뭐 나쁘지 않고 수급도 지금 계속적으로 외국인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지금 사고 있고요. 지난번에 조정이 나왔을 때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고 벌써 지금 조금만 반등이 나왔는데도 벌써 지난번 요 위에 있는 매물대까지 주가를 갖다 놨죠. 그러니까 회복력이 굉장히 좋아요. 이번에도 지금 상승할 때 보면 이 앞전의 고점을 그냥 오늘 몸통으로 그냥 돌파했거든요. 오늘 몸통으로 돌파를 했으니까 매물이 있겠죠. 내일 여기서 바로 여기 매물이 지금 쌓여있는 이 부분에서 내일 여기서 진짜 급등을 하지 않는다면 이 앞전에 있는 매물들이 당연히 여기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겠죠. 조정이 나오면 뭐 현금이 있는 분들은 한번 천천히 나눠서 사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는 이 앞전에서도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깨지 않고 올라온 종목이라서 이 추세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래서 순간 지금은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위로 슈팅이 나오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요. 이 앞전처럼요. 유비벨록스는 제가 예전에 이 앞전에 올라올 때도 이거 알고 있는데 재미없어서 못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예전에도 제가 이거 네. 예전에 이 앞전에서도 한 10년 전에도 이 유비벨록스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정말 천천히 이렇게 네. 계속 앞에서 이렇게 줬다가 내려왔다 이렇게 하니까 들고 있으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다 또 지금 요런 상황이에요. 지금 요런 상황. 요게 이제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예전에도 이 앞전에서 움직임도 얘 성격 자체가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모양이라서 지금 네. 여기서 10,000원에서 지금 한 1년, 2년 정도 걸려서 한 30,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결과적으로 이 2, 3년을 갖고 있었으면은 이제 한 2년 정도를 갖고 있었으면 1, 2년을 갖고 있었으면 한 2배 정도, 3배 정도가 될 수 있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이 흐름이 우리는 이제 일주일 만에 2배 가길 바라잖아요. 그렇죠. 1년을 못 기다리니까. 1년이 쉽지 않네요. 그때도 못 기다렸었는데 지금의 그런 어떤 흐름이 이제 향후에 이제 자율주행 시대나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좀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고 이 회사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스마트 카드라든지 그런 본업을 하면서 그 본업에서 이제 그 사업의 그런 수익이나 이런 거를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마이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신성장 동력을 좀 확보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고객들의 그런 그 상황에 맞춰서 이 금융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좀 이제 제공해 갖고 고객이 이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그 플랫폼을 만들고요. 그거를 가지고 뭐 교통이라든지 뭐 그 아이나비의 팅크웨어의 아이나비 그런 부분까지 접목해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고객들한테 여러 가지의 제품을 이제 뭐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네. 이제 공급하는 그런 데이터 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최근에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규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고 나중에 차후에 이제 자율주행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이슈가 생기면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수혜를 받으면서 좀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또 재료도 있고요. 지금 현재 돈도 잘 벌고 있고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 하니까 네. 일단은 유비밸럭스 같은 경우도 좀 긴 호흡에서 조금 천천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서 내일 당장 들어가는 것은 조금 급등일 것 같긴 하고 좀 가격대를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워낙에 찬찬히 또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라.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 보시면은 요 정도 구간대가 지금 저항대거든요. 네. 저항대니까 지금 한 15,000원 정도 부근에서 15,000원 부근 가까이 오면 이게 주가가 뭐 15,000원까지 내려올지 뭐 15,030원까지 내려올지 뭐 15,200원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5,000원 권역대에서는 천천히 좀 모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다만 이제 요 매물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15,000원에서 17,000원 사이를 계속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 좀 지루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의외로 뭐 15,000원 요 부분에서 좀 며칠 이렇게 기다가 네. 그러다가 17,000원을 오늘 돌파하듯이 이렇게 크게 돌파하면서 또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주식을 딱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큰 그림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조금 나눠서 대응하시는 게 좀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15,000원과 17,000원 선의 이 박스권 흐름을 또 잘 이용해 보자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1부를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부 때 상담 많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0690-643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1부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2부 때 전문가님과 다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이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이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2부 때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